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가 많은 영향을 미쳤던 만큼 민선 8기에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높은데요. 현재 전남 지역 경제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4년 동안 경제 활성화가 가능할지 전망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초당대학교 경영학과 김판진 교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먼저 현재 상황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19가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친 만큼 좀 전국 시도와 또 각 지자체들이 경제 회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전남 지역의 경제 상황은 좀 어떤가요? 예,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현재 경제 상황은 상당히 좋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그 침략 그리고 네. 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여건들이 사실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불리한 요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발표한 그 자료를 보니까 미국의 지난 6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무려 전월에 비해서 9.1%가 상승을 했더라고요. 네. 이와 같은 그 상승은 1981년 이후에 41년 만에 처음이라고 그러니까 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플레이션 하는데 이미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 도시에서, 주요 국가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경제를 조금이라도 아신 분들은 이미 예정됐던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무슨 얘기냐면,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부분도 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네. 전 세계의 경제 시스템을 멈춰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멈춰버린 경제 시스템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엄청난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따라서 시중에 많은 돈이 풀릴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통합 팽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시중에 많은 돈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돈의 가치는 하락하고 네. 제품과 서비스 가격, 즉 물가가 상승한 이것을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주요 국가들에 있어서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인해서 상당히 경기는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먼 나라들의 얘기보다는 우리 지역의 네. 경제 상황을 살펴보면요. 한국은행 광주 전남 본부의 발표에 의하면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경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소비자 심리 지수를 발표를 했는데요. 5월 대비 9.2포인트가 하락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국 평균이 96.4니까 전국 평균에 비해서 우리 전남의 소비자 심리 지수가 한 4포인트 낮게 나왔습니다. 이와 같은 수치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전남이 타 지역에 비해서 경기가 상당히 좋지 않다라는 네.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우리 지역의 어떤 경제 지표 또 경기 상황은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욱더 좀 이 소비 심리 지수 가운데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앞으로 그러면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 경제 네.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지역, 우리 전남에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의 생각은 전월에 비해서 무려 14포인트가 하락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68을 기록했는데요. 그만큼 앞으로의 경제 전망도 우리 전남 지역은 긍정적이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물론 우리 전남은 소비 부분 이외에는 뭐 건설업이라든지 제조업 쪽에서는 약간의 그 허젓세가 보이고 있는 것은 네.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그 한국은행 광주 전남 본부의 발표한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타 시도에 비해서 현재 경기 상황 상당히 좋지 않다. 따라서 민선 8기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경제 상황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그런 그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장기화와 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경기가 매우 안 좋은데 또 그 부분에서 또 전남 지역은 특히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난 1일에 이제 민선 8기가 공식적으로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일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공통적으로 내놓은 게 지역경제 활성화이거든요. 아무래도 지역 발전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 지역경제 활성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해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예, 지난 6일 지방선거 과정에서 그 전에 총선 또 민선 7기 선거 과정에서도 최고의 하도는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발전이었습니다. 네. 그만큼 경제가 중요한 거죠. 경제가 잘 돼야 정치도 있고 뭐 사회도 있고 복지도 있고 문화도 있고 예술도 있는데요. 네. 우리 민선 8기에 당선되신 분들, 뭐 도지사님이나 시장님, 군수님 또 지방의원님들도 경제에 집중되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경제가 좀 전반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민선 8기에는 이와 관련된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공약을 많이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번 선거에서 전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재난지원금 지급이 공약으로 많이 내세워져 있었습니다. 전남만 5곳이고요. 또 이와 관련된 지출해야 되는 비용이 1,730억 원대에 달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굉장히 재정 부담도 클 거고 그렇다 보면 과연 이 공약이 실현이 될지에 대한 걱정도 나오고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냐 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 아나운서님은 재난지원금 받으셨죠? 저 한 번 받았습니다. 저도 한 번인가 받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기분 좋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마 지난 6일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4차, 뭐 5차 될 수도 있고 각 지자체마다 다르니까 당선이 되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 약속을 한 후보자들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을 겁니다. 언론에 나온 기사 내용을 보니까 뭐 전국적으로 합치면 뭐 7천억, 8천억 어떤 언론에서는 뭐 1조 가까이 된다라고 네. 쓰여져 있던데요. 우리 전남에서도 이제 현재 당선된 그러니까 후보 시절에 5군데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걸로 네. 약속이 되었습니다. 뭐 간단하게 살펴보면 여수시장은 1인당 30만 원씩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네. 지급하기로 약속을 했고요. 또 광양시장은 굉장히 좀 파격적으로 약속을 하셨더라고요. 19세 이하 청소년들에게는 100만 원. 네. 그리고 일반 시민들에게는 2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 약속을 네. 했습니다. 광양시 같은 경우는 이제 포스코가 있어서 재원이 뭐 충분해서 그런지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도 네. 많은 그 재난지원금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부럽습니다. 장성 같은 경우도 장성 군수께서 이제 당선이 됐으니까 장성 군수죠. 후보자 시절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장성사랑 상품권 3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속을 했었고요. 네. 또 무한 군수께서도 20만 원의 제한지원금을 지원하겠다라고. 장흥 군수께서도 18세 이상, 만 18세 이상 모든 국민들에게 2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문제는 열악한 재정인데요. 네. 그 5군데의 시장 군수분들이 후보 시절에 약속했던 그 재난지원금 금액을 살펴보면은 여수 같은 경우가 840억, 광양시가 515억, 무안군이 181억, 장성군이 132억, 장흥군이 62억 등입니다. 우리 네. 아나운서님 말씀하셨지만 1,700억 정도 네, 그 맞습니다.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건데요. 사실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조건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20에서 30을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좋은 건데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그렇지만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 이 상황이 또
다시 이제 재유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상당히 어려운 그 분야가 많습니다. 뭐 소상공인이라든지 영체 자영업자들도 사회적 약자들 정말 지금 꼭 필요한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리고 또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야 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20에서 3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건 당선을 생각한 그러한 약속이지 않았을까. 또 선심성 그러한 정책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어차피 이제 선거 기간 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킬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또 우리 시민들도 우리 또 국민들도 정말 우리 이웃에 우리 정말 어려운 이웃들이 많거든요. 그 이웃들에게 먼저 지원될 수 있도록 조금의 어떤 그런 그 아량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재난지원금의 지급 약속 어떤 방향으로 좀 흘러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고요. 또 최근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펼쳤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민선 8기 지자체 출범 이후에 지역경제 활성화 여부이거든요. 그런데 결과가 무려 59.8%의 응답자들이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시나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근 전국의 2,389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민선 8기가 출범을 했으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대치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무려 응답 기업의 59.8%, 거의 뭐 60% 정도가 기대하지 않는다. 부정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와 같은 60% 정도의 기업들이 부정적으로 대답했냐.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민선 8기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첫 번째의 응답이 원자재 상승을 꼽았습니다. 복수응답이지만 79.7%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뭐 코로나 팬데믹 상황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크라이나 뭐 전쟁 러시아와의 이러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또 그에 따른 어떤 인플레이션 발생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원자재 상승, 그러니까 물가의 상승은 당분간 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그 구인난 지속, 그러니까 임금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적하신 분들이 기업체들이 한 38.2%가 되더라고요. 그 최저임금에 관련해서 물론 다음 기회에 말씀드릴 분명히 자리가 있겠지만은 최근 5년 동안 45% 정도가 올랐거든요. 최저임금이. 그래서 최저임금 관련해서는 음과 양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약자들의 가장 그 저기를 보는 거죠. 혜택을 보는 거죠. 아르바이트생이나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 그런 분들이 이제 파타임 잡으로 해가지고 많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위한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최저임금의 인상은 바람직한 거고요.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또 의문을 또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하나의 재밌는 얘기를 좀 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 그 카페를 하신 분이신데요. 불과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르바이트생을 4명을 뒀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는 왔다 갔다 하면서 서브적인 역할을 했는데 이제 급격한 인상, 사실 한 5년 정도에 거의 50%의 최저임금이 상승했다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업 활동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특히 이제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현재는 아르바이트 1명 넣고요. 4명 중에서 1명만 넣고 자기가 이제 예전에 서브의 역할에서 자기가 이제 가게에서 오래 있고 직접 일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만큼 급격한 임금 인상 또 상공회의소의 그 응답에 대해서 기업체들이 얘기했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민선 8기에서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조사에서 좀 재미있는 부분이 그 지역별로 대구나 경북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영남 쪽에는 기대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민선 8기 관련해서 49.4%.
대구가 경북이 48.7% 나왔어요. 네. 근데 우리 이 호남권 특히 이제 광주 같은 경우는 25%. 네. 그리고 전남은 28.4% 거의 배 정도가 낮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선 8기의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대치가 그만큼 낮다는 거죠. 네. 이것은 우리 아나운서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인적 물적 인프라의 어떤 낙후성, 또 어떤 교육이라든지 또 생활 환경, 네. 또 여러 가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이 부분에서도 분명히 상대적으로 영남 지역에 비해서 우리 호남 쪽, 특히 이제 광주 전남 쪽이 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요즘에 다시 코로나19가 재유행에 접어들었습니다. 좀 겨우 경제 회복에 들어가는가 싶었는데 다시 침체될 그런 상황이 놓여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물론 당연히 방역이 우선되어야 되겠지만 지역 경제 침체에 대해서도 촘촘한 계획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글쎄요, 정말 심각합니다. 사실 이와 같은 코로나19의 재유행 확산, 우리 지역 경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 축제와 또 지역의 행사라든지 관광,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뭐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충분한 인프라가 갖춰지지 못하기 때문에 네. 관광 산업이라든지 어떤 축제라든지 행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지역 발전에 기여해야 되는데 이제 코로나19 재확산이 이제 전국적으로 심각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지역 축제라든지 행사라든지 또 관광 산업이라든지 이게 유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참 염려가 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우리 민선 7기 당선자분들께서는 좀 다양한 분야에서 또 다양한 방법으로 좀 전략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서 관광 분야가 활성화가 되어야만 그렇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좀 초록불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렇게 재확산된 상황에서 많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는 경제학자로서 예. 이제 전남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민선 8기 좀 어떤 점을 중점을 두고 계획을 마련하고 또 정책을 추진해야 될까요? 네, 정말 좋으신 질문인데요. 사실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방송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도내 22개 시군지자체 중에서 목포, 여수, 순천 등 6개 시군을 제외한 16개 지자체가 인구 소멸 위기적 위험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만큼 인구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좀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선 8기의 최우선 과제, 최우선 정책 목표가 인구 늘리는 정책, 즉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네. 청년이 우리 지역의 청년이 우리 지역을 떠나지 않고 머무르는 그러한 전남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한 정책, 그러한 경제 정책이 가장 우선시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우리 지역의 청년이 우리 지역에 머무르게 하는 그러한 청년 정책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정말 훌륭한 그런 아이템이 있다면 엄격한 그런 심사 기준을 거쳐서 1억 원 정도, 그러니까 최소한 5년 이상의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서 정말 과감한 그런 인센티브, 과감한 파이낸셜 서포팅이 이루어졌을 때 정말로 그 사업의 성공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어떤 청년 일자리 창출, 또 인구 정책 같은 경우는 옆에 지자체가 하니까 네. 자기도 따라하는 식의 그런 정책들이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아마 민선 8기에도 그러한 청년 일자리 정책, 인구 정책을 추진하면 뭐 실패할 것은 뻔합니다. 뭐 보지 않아도 뻔한 상황인데요. 따라서 지역의 미래와 발전을 위한 그러한 청년 일자리 정책, 인구 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했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민선 8기에는 코로나19 재유행 등 여러 상황 속에서 지역 경제를 회복할 수 있을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4년 동안 도에서도 각 지자체에서도 세밀한 준비를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길 기대해 보면서 오늘 시간 마칩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